주셨습니다. 이만희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명운이 갈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 앞에서 무너지는 법치주의와 쓰러져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러나 거대 의석의 의회 폭주와 기울어진 사법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외침은 닿지 못했고 결국 참담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깊은 위기를 딛고 서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묻어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번 탄핵 사태는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1987년 헌법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지만 제왕적 대통령조차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시대를 초래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거대 야당은 헌법과 법률을 국민 자해와 국익 자해의 도구로 삼아 폭주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다수 의석은 다수기를 겨리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오만을 낳았고 나치 히틀러식의 다수결 독재를 일삼았습니다.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의회 독재 세력 민주당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민주당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일당 독재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 반헌법 세력의 대한민국을 혼납할 것인가입니다. 제2의 6.25 전쟁, 건국 전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이재명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획책하며 무려 107~8번의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30번의 줄 탄핵 시도를 했습니다. 23번의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38번의 거부권 유도 정략 법안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진이고 추모다, 이게 나라냐와 같은 놀랍게도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과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선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심지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받은 종북세력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을 국회에 부활시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 3세석을 배정하며 원내 진입을 도왔습니다. 이는 역시 북한 간첩 지령문에도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간첩을 잡는 예산, 마약 수사 예산을 통째로 삭감했습니다. 이제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국가 이적행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나라가 간첩과 마약이 판치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끝나지 않는 6.25. 아직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북한과 반국가 세력들, 그들에게 저 나경원은 최우선의 정치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체제 전복 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 지령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에게 토착 왜고 라벨하고 씌워라. 친일 행적을 부각시켜라. 그들의 여론 조작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2016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위험한 종전선언을 시도할 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워싱턴으로 날아가 존 볼튼 그 당시 국가안보부 장관과 담판을 지어 종전선언을 막아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주한 미군 철수까지 거론될 수 있었던 우리 안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던 위험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묻습니다. 이 위태로운 체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누가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왔던 저 나경원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런 체제 전쟁 속에서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바로 거대 야당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를 알고 의회를 알아서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의회 정치 5선 나경원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5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해내겠습니다. 거대 야당과 맞설 땐 맞서고 얻을 것은 제대로 얻어내겠습니다. 정치 복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최고다! 최고다! 이번 경선은 단순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필승의 카드를 선택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줄 아는 검증된 투사, 국회 경험이 가장 많고 여야와 공수를 모두 경험한 준비된 실력, 계파 없이 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리더십,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을 이겨본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필승 후보,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저 나경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최고! 압도적인 승리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최근 슈카라라는 인기 경제 유튜버의 그 South Korea is over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어요?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로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모두가 느끼지 못한 채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의 기차는 출발했고 되돌릴 방법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줄탄의 국정마비로 또한 대내의 통상안보 외교 통상안보의 격변 시대에 또한 세계적 장기 경기 침체 시대에 국민들의 체감 경제는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듭니다. 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자영업 사업자들에게 대한 보호와 내수 활성화에 치중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채무조정, 채무탕감 등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밤낮 없이 일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며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M4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편안한 노후는커녕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깊은 한숨 소리 정말 발바닥으로 뛰어오고 누구보다도 어느 정치인보다도 민생에 가까웠던 나경원,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절망의 서사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는 기회가 넘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첫째, 법치 재건. 의회 독재를 종식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87년 헌법 체제가 남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물론 이제 제왕적 의회 독재 폭주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개헌은 시대의 과제입니다. 대통령 4년 죽임제, 국회 추천 책임 총리제의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의 의회 해상권의 도입과 사기 탄핵 방지법을 통해 제왕적 의회의 폭주를 견제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며 혈세 낭비와 국가 비효율, 불공정을 야기하면서도 평생 교체가 불가할 비선출 공권력을 혁파하겠습니다. 한국형 정부 효율부, K도치를 신설하여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책임지고 청렴하게 봉사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혁신하겠습니다. 채용비리, 속풀이 투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로 국민 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신고제 도입 등 단계적 사전투표 개선 및 폐지도 필요하지만 당장의 이번 선거부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의 입맛에 맞춰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 공수처는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이번 대형 탄핵 정국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혁파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의 시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시대적 정치 특권도 폐지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하던 절대 지키지 않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습니다. 안보 최우선, 강력한 국방과 당당한 외교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국방 강군을 육성하고 간첩 행위와 첨단 기술을 노리는 산업 스파이를 엄단하여 국가 안보를 단단히 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의 원상 회복, 강화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발전시키고 대만 등 자유진영과 동아시아 자유기술 동맹을 구축하여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미세먼지 주권을 선언합니다. 서해 NLL과 잠정조치 수역 등 우리 바다를 침범하는 세력을 강력히 단속해 우리 해양 주권 지켜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G5 경제 강국 145 프로젝트를 선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꺼졌다고 합니다. 과감한 노동개혁과 구조개혁, 본격적인 R&D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잠재 성장률 1%를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리하여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G5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검증된 외교 전문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핵심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글로벌 경제 통상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기업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는 원샷 폐지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AI 기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AI 기본권, AI 미래 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 경직성과 이중 구조는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노동개혁 시급히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히든카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외국인 근로자 차별임금을 도입하여 99만 원 가사보육 도우미와 간병인 시대를 열겠습니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지방 부활 프로젝트도 만들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세대 공감 복지와 공정 교육으로 희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헝거리식 저출산 대책입니다. 신혼 부부에게 2억 원까지 초저리 금리로 20년 대출해 주겠습니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안심 플랜으로 든든한 노후 약속 드립니다. 시니어 일자리 50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연금 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념 교육은 아웃, 진짜 실력은 업. 학교 현장에서 편향된 이념 교육이나 부적절한 성교육을 퇴출하고 오롯이 학력 신장과 그리고 인성 함양에 집중하겠습니다. 연 2회 100% 수능 100% 전형 도입 검토 등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익 최우선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주권과 국익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서해 공정 시도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내부 정책이 대한민국의 중국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부동산 소유, 건강보험, 선거권에 있어서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하겠습니다. 국가 간 동등하고 공정한 관계를 위한 원칙이 바로 국익을 수호하는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국가나 당이 국민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당원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결국에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합니다. 분노와 절망을 넘어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저에게는 거대한 불의와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와 투쟁력이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검증된 경험과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바칠 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 저 나경원과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끝까지 대한민국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겠습니다. 오직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의 길을 가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승리의 후보, 저 나경원이 반드시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의 전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원님한테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말을 해서 그 말 듣고 오늘 대선에 출마하시는 건지, 이게 맞다면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파면된 대통령의 말을 듣고 이제 대선에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으로 출마를 결심하지 않지만 결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선거에서는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와서 성장을 이야기하고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얼마나 말을 번복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보여준 입법이라든지 행태는 결국 이번 선거가 체제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또한 아까 충분히 출마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물러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북한 인권법 문제라든지 종전선언을 막아낸 이야기만 했지만 그동안 이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된 것, 근데 제가 초상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늘 선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결국은 이번 선거를 우리가 이긴다고 했을 때 마주한 것은 거대 야당입니다. 의회를 안고 정치 복원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해집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국정 마비의 늪에 빠지지 않느냐는 것은 거대 야당과 어떻게 의회의 정치를 복원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주의자 출신의 정치인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의회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회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또한 우리 여당의 힘을 엮어내야 합니다. 여당이 또다시 분열하고 여당이 내 탓하고 여당이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여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의회를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여당의 힘을 통합해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오랫동안 당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5선 국회의원을 한 저 나경원이 적임자라고 그리고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복원 없이 어떠한 미사여구도 어떠한 정말 포장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통상안보 전문가, 경제안보 전문가 다 모셔올 수 있습니다. 인사 잘하면 그런 사람들 다 엮어서 일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에 제가 여기 안희재 기자. 언론인분께서는 내가 이제 질의를 지적 하시기 전에 했을 때. 소속과 이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재 기자. 네, SBS 안희재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파도 지금 경선 주자 중에 있는데 지지층이 좀 받아줄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우리 지지층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OBS 윤총 기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여러분들이 후보로 이렇게 나서셨는데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고요. 차후에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데 어떻게 포섭을 해서 함께 나아가실지, 그리고 직접 대통령 의지가 있는 만큼 본인이 본선에 나가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설득해서 함께하게 하실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후보의 애국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대선을 출마하는 가장 그 근저에는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국심을 함께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결국은 본선 승리를 위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합뉴스TV 이초원 기자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룰이 일단 1차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해서 4명을 추리는데 이러한 경선 룰이 의원님에게 좀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불리하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불리를 얘기하라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당이 늘 이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경선 룰을 변경하는 것이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제 우리 요새 거론되는 소위 무슨 땡땡땡 게이트도 결국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 상대방이 다 저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경선도 사실은 대통령 대선 후보는 당원 50%, 국민 여론 50%라는 큰 원칙이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차 경선도 그 정신을 실현해 주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자꾸 변경돼서 불필요한 잡음은 결국 누구를 더 유리하게 한 경선이다, 누구를 더 불리하게 하는 경선이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당원을 1%도 늦지 않는 것은 이것은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 예비 경선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널A 남영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언급해 주신 사전투표 폐지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인 방안, 선거개혁의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1차 경선 이후에 4명으로 추려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장관과의 지지 친이 겹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폐지는 사실은 이제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이 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전투표 제도는 저는 이 선거 운동 기간을 13일을 보장해야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 투표율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아마 다음 총선 정도 되면 50%가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을 보장하라 그랬는데 사전 투표를 50% 이상 하게 된다면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고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 조금 넘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을 넘어서서 이것이 선거법의 선거운동 보장 기간에 관한 규정에도 위반된다.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 제도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맞고 사전투표를 준다면 선거일 바로 직전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높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과의 지지층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크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렇게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들을 그런 면에서는 지지층이 겹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앞으로 미래에 지금 할 수 있는 커리어의 기반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사인 문상현입니다. 오늘 대통령 관저나 아크로비스타 방문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방문하시거나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안 하시면 안 하시는 이유도 지금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나경원 의원님께서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계엄군이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때 계엄군을 막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군용 차량을 막아설 때 의원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국회의원에게 부여됐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탄핵안 투표에도 불참하셨는데요. 그 사이에서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이 다양하니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의 위원이라는 오늘로써 언론인 대상 100분